my man. Music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규빈입니다. 오늘은 정신건강 수련사회복지사의 수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 이 얘기 먼저 하려고 했어요. 뭐요? 제가 이제 언니 지금 이제 뭐 해요? 졸업하고 뭐 해요? 라고 물어보면은 수련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수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후배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 규리 언니 산에서 수련 받고 있다고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수련이라는 게 되게 낯선 제도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뜻합니다. 잘 외우셨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 수련을 받는데요.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는 1급 그리고 2급이 있어요. 저희는 2급 과정을 받고 있고요. 2급 과정은 이제 수련 기간에서 1년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총 1000시간을 수련을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못 외워가지고 이론교육 150시간, 실습교육 830시간, 그리고 학술활동 20시간, 총 1000시간의 수련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수련 시즌이기도 하니까 수련생들에게 좀 궁금한 질문들을 대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게스트 쌤님이 하나를 뽑아주세요. 하나를 뽑겠습니다. 응? 이건요? 이건 줄 알았어. 수련하면서 좋은 점과 힘든 점. 안 보이실 거예요, 글씨가.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수련하면서 좀 좋았던 점과 힘든 점이 있었나요? 너무 많죠. 1박 2일 걸리죠, 말하려면. 좋은 점 먼저 말할까요? 힘든 점 먼저 말할까요? 힘든 점으로 1박 2일. 좋은 점은 일단은 확실히 수련하기 전에 선배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. 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.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, 내가 이럴 때는 왜 이제 환자분들과 면담하면서도 뭔가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고 내 정신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힘든 점은 체력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엄청 많이 깨달았어요.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이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, 그리고 저희가 요새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회복이 진짜 정신장애인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떻게 극복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힘든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아,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, 이런 사람이구나, 이렇게 수련이라는 게 계속 슈퍼비전을 받잖아요. 피드백을 맞아요, 받는 맞아요. 시간이고, 나는 이런 거를 좀 아쉽게 하는구나,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받다 보니까 맞아. 직면당하는 맞아요. 그런 게 좀 힘들기도 하고, 좋기도 하고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힘든 점은 이제 일을 하면서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냥 일만 하기도 좀 어려운데 모든 걸 좀 잘해내야 되는 거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더 있을까요? 저는 근데 귤님 네. 보면서 막 그렇게 엄청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전 손땡님 보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. 죽거든요, 제 죽어요, 죽어. 두 번째 질문. 제가 뽑을게요. 선생님만 뽑아요. 저는 뽑을게요. 저 대답 안 할 거예요. 그냥 뽑아요. 네,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어려워요. 어려워.
정신건강 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역량입니다. 어떤 사람이 좀 이 분야랑 잘 맞을 것 같으세요? 그냥 딱 보자마자 네. 가장 먼저 생각난 거는 관심?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. 그리고 전 상담하면서 느낀 게 관찰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. 근데 지금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시는지를 좀 이렇게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. 근데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을 이미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? 정신과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. 그거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는 우리가 사실 위로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거는 그냥 친구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이제 전문직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원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가 이제 소아 치료비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특히 더 많이 느껴요. 제가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지 안내를 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치료비 지원할 때 한 2곳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뭐 다른 곳도 더 많이 이제 알게 될수록 더 좋더라고요.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. 맞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? 내가 아는 만큼 환자분들이 맞아요, 누릴 수 맞아요. 있다. 깔끔하게 잘 설명하시네요. 다음 질문은 이제 공평하게 네. 손땜님께서 뽑아주시는 걸로. 다음 질문은 네. 수련 후 진출 분야 진로 계획입니다. 그럼 일단 이 질문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수련 이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될까요? 그걸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. 저희가 수련하고 있는 곳은 정신의료기관, 병원이에요. 그래서 병원의 사회사업팀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정신요양원, 뭐 정신재활시설인 지역사회 전환시설, 정신건강복지센터, 뭐 주간재활기관, 공동생활가정 네. 에서도 또 일할 수 있고 또 있을까요? 요즘은 주민센터에서도 꽤 많이 일을 하시는 것 같고. 그래서 그 정신건강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복지관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법원 가사조사관? 법원 가사조사관에서도 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중에서 이제 손땜님이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신가요? 저는 수련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나는 중독 분야로 확실히 가고 싶다라는 확신이 뭔가 있었고 근데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. 뭔가 네,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. 약간 나의 한계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다시 그래도 중독 분야가 좀 더 재미가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수련이 끝나면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. 수련을 하면은 이쪽으로 확실히 진로가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아직 확실히 뭐 이걸 하겠다라고 정한 곳은 사실 없어요. 그리고 취업은 타이밍이고 일단은 저는 법원 가사조사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지금은 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하는 거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이 있고 또 사회 인식 개선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. 네. 결국에는 편견이 개선이 돼야지 정신건강 이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잘 생활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어디에 가야겠다 꼭 이제 분야를 정한 건 아닙니다.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입원하시는 동안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퇴원 이후에 이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원하시는 동안에는 치료비가 만약에 없으시면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서 치료비를 좀 지원받고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
또 기본적으로 환자와 가족에 대한 개별 면담, 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좀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시키고 회복 능력을 좀 강화시키고 그런 면담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뭐 대인관계, 의사소통 훈련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. 그리고 퇴원 이후에는 또 잘 살아가실 수 있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지 않도록 뭐 센터라든지 정신재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필요한 곳에 조금 연계를 해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보면 처음 나왔어야 할 질문 그렇네요. 같아요. 그래서 수련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네. 면접에서 거의 필수 고정된 질문이죠. 질문이죠. 재밌어 보여서 시작한 것 같아요. 이거는 면접용 답변은 아니죠? 아니에요. 진짜. 실제로. 네, 실제라는 분야는 뭔가 조금 더 특별해 보이고,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이어 보이고 그런 점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,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시작을 좀 쉽게 생각했구나 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쉽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언제 제대로 했냐면 영화 조커를 보고 나서. 조커예요, 조커. 영화 조커를 보고 나서 제대로 느꼈어요. 그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. 스포하실 수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네, 삐.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 이제 학부 때 정신건강 사회복지론을 들으면서 그 교과서에 우리가 DSM을 보면서 그 진단 기준 같은 거 보잖아요. 그때 나에 해당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신과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고 맞아요. 그래서 진짜 누구나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남녀노소, 성별이나 뭐 연령 불문하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. 저는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The music. Voice. My man. Music. Record.